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 펀더멘탈을 다 끝낼 거예요. 음, 엑셀을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고민스러웠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회계 지식이 없으면서 이거를 보는 경우 잘 모르세요. 더 헷갈리고. 음, 이 재무제표하고 이러는 게요. 뭐 여러분들이 경영학과 수업에서 배웠더라도 실제로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데서 굉장히 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어설프게 가르쳐 들으면은 굉장히 어설프게 이해를 잘못해가지고 어설프게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어설픈 근거를 제가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설플 것보다는 그냥 키포인트만 제가 찍어 드리는 거예요. 음, 책에서도 제가 뭐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재무제표가 이렇다 저렇다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하지 말라고 뭐 이럴 정도로 뭐 겁을 주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주식이라는 거는 비교적 좋은 주식을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가지고 비교적 높은 가격에 비교적 좋은 시기에 엑시스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제 뭐 바이로 셀 하이밖에 없지만은 미국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좋은 시기에 비교적 나쁜 주식을 비교적 높은 가격에 팔아가지고 비교적 낮은 가격에 사면은 이거는 숏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 달리 미국 주식은 어떤데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주식은 맨날 그냥 낮은 가격에서 높은 가격에 팔라고만 이제 원사이드, 그러니까 한 방향만 가도록 내가 이제 배웠는데 미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는요. 항상 바이로 셀 하이만 하는 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기초에서 머무는 주린이로 머물겠다 평생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바이로 셀 하이도 있지만은 셀 하이 바이로도 있어요. 이숏 파워가 이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스윙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에서 이제 재무제표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재무제표에서 음, 시장에서 좀 굉장히 도태되거나 실적을 못 만들거나 이런 주식은요. 한국처럼 뭐 이렇게 뭐 금감원이라든지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알아서 투자자들이 다 숏을 하고 주식을 갖다 팔아가지고 이 퇴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미국의 주식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제 뭐 그 한국적인 이론을 가지고 그 여러분들은 언젠가는 오른다. 이거는 인덱스예요. 인덱스는 오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얘기해 가지고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서 제 방송을 듣고 제 책을 봐도 모르겠다. 그러시면 여러분 주식하지 마시고 인덱스만 사시는 게 제일 좋아요. 냉정하게 얘기하면요. 내가 실력이 안 되는데 내 실력을 그 착각해 가지고 아 나는 이렇게 몇 개 이제 주식 투자를 한 것 같고 잘 됐다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런 착각을 하시느니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솔직히 그렇게 냉정하게 얘기해 가지고 들으면 좀 기분 나쁘잖아요. 도전도 하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이 이 파이낸셜 레이시오 그래서 비교 분석을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재무제표를 여러분들께서 그 회계사들이 다 알아서 맞춰요. KPMG, 뭐 PwC, 뭐 한국에서 얘기하는 뭐 삼일회계법에 뭐 어쩌고저쩌고 다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 가지고 검증을 한 자료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게 뭐가 어떻게 연결이 돼 있고 뭐다 하고 이 드릴 다운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맞나 틀리나 밸리데이션 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분들은 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내가 제일 좋은 기업을 내가 원하는 기업을 찾을 수가 있나? 그게 여러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재무제표를 공부를 하면서 스탁 스크리닝 기능, 좋은 주식 찾는 걸 80%를 하냐면요. 좋은 주식인 경우에는 떨어진 좋은 주식하고 나쁜 주식하고 언제 이 구분이 되냐면요. 시장이 안 좋을 때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는 한도 끝도 없이 어디가 밑으로 갈지 모를 정도로 떨어지지만은 좋은 주식은 지수보다 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은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왜? 지금이 기회다 그러고 사는 주식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은 잡주라든지 나쁜 주식은 시장이 나쁘면은요, 이 얘는 시장에서 퇴출되겠다. 얘는 라이프가 이제 끝난 이 주식이다 하고 던져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재무제표는 그 회사의 펀더멘털이에요. 그 재무제표는 여러분들이 그 건강검진, 굉장히 디테일한 건강검진을 한국에서 뭐 몇백만 원짜리 들여가지고 보셨을 때 거기 나오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나쁜 기업인지 보는 거는 이 수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회사가 건강한지, 병이 들었는지, 죽을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몸이 튼튼해가지고 더 올라갈 건지, 더 건강해질 건지, 이렇게 찾아보시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파이낸셜 레이시오는요, 네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서부터 올 거예요. 프로피터빌리티. 자, 기업의 목적은요, 수익을 많이 버는 거예요. 기업의 목적이 뭐 도덕성 어쩌고 저쩌고는요, 돈을 많이 벌고 사는 거, 도덕성이라든지 그런 거는 난 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이라고 그래요. 난 프라핏이야. 난 프라핏은 이 사회적 기업으로 해가지고요. 이 난 프라핏은 이쪽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모두 프라핏 오르가니제이션이에요. 그럼 프라피터빌리티를 우리가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저번에 우리 말씀드렸죠. 그로스 마진, 오퍼레이팅 마진, 넷 프로핏 마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리턴 온 어셋도 있고 리턴 온 에퀴리티 있고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 있지만은 주식 시장에서 가장 보는 거는요. 리턴 온 에퀴리예요. 왜? 우리가 저번에 시간하면은 에셋, 라이빌리티, 에퀴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이 에퀴리가 상장을 한 거란 말이죠. IPO를 통해서 시장에서 트레이딩이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있는 이 주식 이 부분이 얘가 얼마만큼 이 레베뉴를 일으킬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리턴 레베뉴라 리턴이죠. 리턴 그 실적을 발표할 수가 있는지 그런 의미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어가지고는요 굉장히 ROE를 더 보지 ROA는 ROI는 잘 안 봐. 이거는 요거는 회사에 있어가지고 그 인터널 매니지먼트 파트예요. 근데 요거는 이제 밖에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번에 액티비티 레이쇼라고 해서 워킹 캐피탈 턴오버, 인벤토리 턴오버, 리시버블 턴오버, 그 다음에 에버리지 컬렉션 피리오드라고 있는데요. 요거는 엑셀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지만 요것도 내부적으로 이 경영, 이 파이낸셜 매니지먼트 또는 또 어카운팅 매니지먼트를 어떻게 이펙티브하고 에피시언트하게 할 거냐 거기가 포인트예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봤을 때 리퀴디티 레이시오 하고요. 솔벤시 레이시오라는 게 있어요. 리퀴디티 레이시오는 뭐냐 하면은요. 어,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어떤 거라면 이 안 좋아가지고 빚을 갑자기 갚아야 돼요. 한국에서는 부도가 될 수가 있고 만약에 미국에서는 챕터 11이나 챕터 7이라고 그러거든요. 어, 이 한국하고 미국의 차이점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부도가 날 것 같으면 법정 관리를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법정 관리인이 나와가지고 이 안에 있어가지고 회사를 이 온고잉 할 거냐 아니면 리퀴디티드 청산을 할 거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시 하면은 법정 관리인하고 이제 법원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회사가 괜찮다 그러면 회생 절차를 구하게 되고요. 회사가 안 좋다 그러면 청산 절차를 가게 돼요. 그렇죠? 자, 미국은 법정 관리를 들어가는 게 챕터 11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중에서 챕터 11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니라 법정 관리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챕터 11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리스트럭처링을 해가지고 다시 나오는 것이 한국식 회생이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청산을 해가지고 리퀴데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리퀴디티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 챕터 7이에요. 챕터 7에 들어가면은 이 리퀴디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어가지고 리퀴디티를 할 때 어떤 뭐가 있었을 때 이 회사가 과연 이 비용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보는 게 내 자산, 에셋, 라이빌리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에셋이 커렌 라이빌리티냐 아니면 퀵이라고 해서 커렌 해가지고 플러스가 돼가지고 이걸 할 거냐. 그래서 요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할 때 하나 생각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같은 피어 그룹, 뭐냐면 우리가 있죠. 섹터 11개가 있고 그 밑에 69개 인더스트리가 있고요. 그 밑에 150 정도 되는 서브 인더스트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11개 이 S&P 500의 섹터라고 그러면은 그 섹터에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테크 회사와 이 디파먼트 그러니까 리테일 회사와 또 뭐라 하나 잡을까요? 매뉴팩처링 회사와 이게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이거가 같다고 그러면은 절대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레이쇼를 가지고서 대부분 보면은 크게 볼 수도 있지만은 대부분 이 안에 있는 섹터 안에서 비교하는 게 제일 정확하고요. 그래도 이게 제일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좋겠다라고 할 때는요. 요런 거를 봐주시면은 나중에 설명을 좀 이따 설명드릴 S&P 500에서 미디안 값하고 보통 이거를 기준으로 어느 정도만 주면 됐다, 좋다 이런 식에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드라인을 보면서 좋은지 나쁜지를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나중에 우리 이제 스탁 스크린 직접 하면서 보겠지만은 이 회사가 이 뎁 레이시오라는 게 있습니다. 이 뎁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뭐냐 하면은요. 어, 회사 자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제 그 라이빌리티하고 토탈 라이빌리티하고 토탈 에셋하고 그러니까 어, 내 빚이 분자고 내 자산이 그거예요. 요거 레이쇼를 어떻게 따라서 하냐에 따라 가지고 이거를 이제 그 보는 건데요.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가 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10년물 금리 얘기하잖아요. 시장 금리죠. 만약에 금리가 높다. 그럼 내가 빌려돈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라이빌리티를 조금 하고 에퀴리를 높이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 얘는 라이빌리티 쪽에 있으면 이제 나가는 비용, 이자 비용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처럼 작년처럼 거의 0.25%에다가 시장 금리가 거의 지금 한 1.5% 정도 됐다 이러면은 이때는 라이빌리티를 쭉 돈을 더 끌어오는 거예요. 많이. 이걸 늘려요. 그래서 에퀴리를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특히 지금 여자분 뭐 주부님들 많으시고 그런데 집에 빚이 많다고 그러면은 사실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이랑 다른 거는 이 사업을 하는 집이면은 이 돈을 빌려갖고 사업을 크게 한다 그러면은 여기다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가 있어요. 왜냐 금리가 너무 작기 때문에 1.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 기업 뭐 이 인컴 우리 가정의 인컴이 그냥 일정하다 그러면 빚을 높이는 건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더 인컴을 올리기 위해서 뭔가 이제 낮은 가격에 투자를 하려고 해서 투자금보다는 빌려오는 게 너무나 저금리였다. 그렇게 한다면 빌려오는 게 사실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파이낸스라든지 어카운팅을 배울 때 라이빌리티하고 이 에퀴리가 있고
에셋에 있으면 얘를 늘렸다 낮췄다. 얘를 라이빌리티가 쇼텀으로 갈까 롱텀으로 갈 거냐 이거를 가지고서 회사에서 어카운팅하고 파이낸셜 디파먼트에서 이거를 굉장히 그 베리에이션을 가지고서 시뮬레이션을 돌려가지고 사실 이렇게 그냥 가지고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볼 때는 여기서 절대치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컴패러티브 비교를 하기 위한 기준이야. 그 당시 그 상황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 내가 어디 있냐에 따라서 그거를 갖고 기준을 하는 건 절대값은 없어요. 다만 얘는 절대값이 있다. 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단순한 거예요. 여기는 컴패러블이기 때문에 컴패러티브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뭐 이것저것 봐야 되니까 여기는 컴패러블이 되는 거지. 이 앱솔루트 뭐 이 빅 넘버는 아니다. 하지만은 프로피터빌티에 있어서는 돈은 많이 벌면 많고 수익이 많이 벌면 많이일수록 좋은 거다. 요거를 알아두세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것 쪽으로 다시 내려갈게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net 프레젠트 밸류까지 했고 여기까지 했었고 우리가 여기 이제 오면서 여러분들의 숙제를 드렸어요. P 레이시오가 뭐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거 안 보셨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주식 고르기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거 안 하셨을 거라고 제 생각 알고 있어요. 뭐 주식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뭐 기초과정 저거 근데 나중에 꼭 보세요. 자, 요거는 원어원 코스에서 여러분들께서 한눈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라고 여러분들께 공부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컴패리티브 밸런스 시 컴패리티브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쓴 건 비교를 하기 위해서도 단순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우리 이제 하면은요, 이 고수가 되면은 디테일한 거는 필요할 때 들어가서 보고 굉장히 크게 나눠서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요, 토탈 에셋하고 이제 에셋, 커렌 에셋이 있고, 그 다음에 토탈 에셋이 있으면 여기는 롱텀 어셋이에요. 토탈 커렌 라이빌리티가 있고요. 롱텀 뎁이 있다 그러면은 얘는 롱텀 라이빌리티예요. 그래서 커렌 라이빌리티, 롱텀 라이빌리티하고 합친 게 토탈 라이빌리티고요. 여기다 토탈 에퀴리. 에퀴리는 두 개로 볼 수가 있어요. 커먼 스탁은 내가 이슈한 내 보통주입니다. 커먼 스탁. 우리 여러분이 트레이딩하는 대부분의 주식은 다 커먼 스탁이에요. 한국에는 우량주가 있지만 미국에는 우량주는 미국에서는 프리퍼드 스탁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안 하고. 프리퍼드 스탁이라고 그러면 우량주예요. 커먼 스탁은 일반주.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하는 건 일반주예요. 리테인드 어닝이라는 뭐냐면요. 미국은 한국은 뭐 파는데 5천만 원을 넣어야 된다, 얼마를 넣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상법이 있습니다. 그게 일본법이에요. 식민지 잔재 중에 하나인데요. 일본에서 기업을 만드는 것도 거기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접근을 못하게 했어요. 상당히 옛날부터 계급 문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 법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카피를 해갖고 와서 예전에는 5천만 원이라는 자본금이 없으면 안 됐고 한국은 그렇죠. 너 자본금이 얼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에서는 너 자본금 얼마야? 이러면은 이런 무식한 놈을 시키. 막 이러면서 비웃으면서 가요. 미국은 자본금 규모가 그렇게 안 큽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세컨더리 오퍼링 더 크게 가면서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자본금 규모가 커지지. 미국은 리테인드 어닝. 이거는 뭐냐면요. 예전부터 벌어온 수익이 쌓인 거예요. 수익이 쌓인 거예요. 이 수익은 그렇죠. 오퍼레이팅 캐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리테인드 어닝이 계속 쌓인 거예요. 근데 자본 잠식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자본금이 나가는 거고요. 미국에서는 리테인드 어닝이
점점 줄어드는 경우에 earning per share가 안 나옵니다. earning per share가 마이너스가 되거나 안 나오는 경우엔 earning이 아니라 계속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retained earning이 거의 0이 되고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 financing activity 해가지고 돈을 어디서 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거하고 우리 봤었죠. 거기서 얘하고 값이 같아야 돼요. 우리 그 자산하고 이제 그거 한 걸 다시 보면은요. 에셋이 요게 에셋이에요. 토탈 어셋. 그렇죠? 그럼 여기 라이빌리티는 요렇게 있는 거예요. 에퀴리가 요 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와 얘를 합친 거는 값이 같아야 돼요. 아셨죠? 여기 보세요. 1550, 1855, 219, 1550, 1855, 219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 그 밑에 우리가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보는데 요거는 잘 보세요. 내가 똑같은 거를 세 개로 만들었는데요. 여러분이 비교를 하려고 그러시면 언제든지. 자, 세일즈는 레베뉴하고 똑같아요. COGS라고 그랬죠. COGS인데 코스트 오브 세일즈라고도 하는데요. 사실은 요거 말고 또 어떻게 얘기하냐? 그러면은 코스트 오브 굿스 솔드예요. 물건판 가격. 물건을 파는데 한 뜬 코스트.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그로스 프로핏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로스 프로핏 배웠죠? 여기 그로스 프로핏이에요. 여기서 셀링 익스펜스. 제너럴은 어디면 그래서 얘는 뭐라? SG&A다. SG&A. 여러분들께서 이 가장 기초적으로 사용하시는 영어예요. 요거를 빼면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돼요. 아니면 EBIT, earning before income and interest and tax예요.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EBIT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터레스트를 내고 세금 내기 전에 하고 그러면 요거는 뭐냐? EBT라고 하면 그것까지는 필요 없어요. 인컴 텍스, 코퍼레이트 텍스 30% 정도 내면은 넷 인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다시피 얘와 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왜? 현금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회사를 비교를 할 때 애플하고 아마존하고 뭐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교하고 뭐 넷플릭스를 비교한다고 쳐봐요. 그리고 이 숫자를 갖고 비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 사정에 따라 각자 인더스트리가 다르기 때문에 저거를 갖고 비교해봤자 별 소용이 없어요. 그 우리 뭘 갖고 비교할 거냐? 이 레이시오예요. 레이시오인데 뭐 갖고 하냐? 매출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오브 레베뉴라고 했죠. 그러면 매출이 기준이 돼서 매출은 100이니까 100이잖아요. 그럼 이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다? 그러면 그로스 마진이 37%, 오퍼레이팅 마진이 한 20%, 넷인컴 마진이 한 요 정도다. 라고 하면 보통의 이게 테크 기업은 이 정도로 하면은 돈을 별로 못 버는 거예요. 리테일이다 그러면 돈 무지하게 버는 거예요. 아마존 넷인컴 몇 프로? 6%. 무지하게 버죠. 코스트코 몇 프로랄지 2%. 그럼 박리담이 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여기는 보통 인더스트리에서 보는 어느 정도 기준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다음번에 이것만 보냐는 게 그로스 레이트를 봐야 돼요. 매년 성장하나 성장률. 그러면은 매출이 20%씩 오른다. 매년 오르는 거 이게.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왜? 요게
매년 몇 프로 이상씩 성장을 한다라는 거는 EPS가 매년 엎어져 성장을 하는 걸 보는 거거든요. 성장하는 회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있어가지고 회색으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더 나는 더 공부를 하고 싶다. 뭐 그러시면은 보시는데, 어, 이거는 MBA에서도 커버를 잘 안 해요. 어카운팅 가면 하는데 어카운팅에서도 커버하는 건 요것밖에 없어요. 시험 보는 거. MBA라고 해도요. 왜냐하면은 여기서 하는 거 거의 몇 개가 안 나와요. 이 레벨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어카운팅 이 클래스에서 이 메이저가 들어가시면 하는 겁니다. 자, 커렌트 레이시오. 커렌트 레이시오는 커렌트는 뭐라고요? 1년 미만. 1년 미만이에요. 커렌트는.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들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거 직접 넣으셔야 돼요. 이거 다시 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디파이 해야 돼요. 아셨죠?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자, current asset divided by current liability. 자, 그럼 분자 분모. current ratio가 1.3부터 1.45예요. 자, 미디안 가격. 여러분 미디움 가격하고 미디안 가격하고 에버리지의 차이. 에버리지는 평균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어가지고 평균인데요. 미국에서는 미디안을 많이 본다고 그랬어요. 미디안. 왜? 미디안은 여기서 만약에 5천 개의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미국 보면은 탑5, 탑10 회사가 전체 이 마켓 캡에서 얘네가 차지하는 게 거의 45%가 돼요. 얘네 숫자 때문에 이 에버리지가 다른 나쁜 애들이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거는 소용이 없어요. 미디안, 중간값, 중간에 가장 많이 있는 값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요. 그게 인더스트리에서 가장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식이라든지 데이터 밸리데이션 쪽에서는 미디안 가격을 많이 봐요. 이 미디안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본다라는 건 뭐냐면요. 커런 레이시오 S&P 500은 미디안 가격은요. 미디안 가격은 여기다가 제가 미디안은요. 가격이 1.5에서 2.1 정도 이거 책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시장에서 억셉터블하다고 하는 거는요. 억셉터블 또는 좋다고 하는 레벨은요. 1.2에서 2.0 정도가 됩니다. 아셨죠? 모르겠으면 뭐가 하면 좀 멋있을까요? 룰라랄랄라. 이걸로 40%? 여기 좀 멋있네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 커렌 레이쇼에서는 인벤토리가 들어가 인벤토리. 근데 인벤토리에서는 뭐냐 하면은요. 커렌 레이쇼는 1년 미만인데 인벤토리가 들어가는데 인벤토리에서 이게 캐시를 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커렌 레이쇼는 1년 미만에서 이렇게 보고 퀵 레이쇼는요. 당장 현금으로 할 수 있는 거. 지금 현재 현금. 그러면 여기서 캐시하고 요거 세 개만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커렌보다도 더 빠른 거예요. 현금. 마켓러블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채권, 주식. 지금 당장 갖다 바로 돈이 되는 거.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는 거는 이제 매출 채권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요. 그러니까 어카운트 리시버블이라고 그러는 건 내가 받을 돈이에요. 당장 받을 돈. 얘를 갖고 나누는 거거든요. 퀵 레이쇼. 퀵 레이쇼를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요. 한 요 정도가 나와요. 커런 레이쇼 같은 경우에는 퀵 레이쇼 같은 게 더 짧은데요. 어, S&P의 미디안 값 같은 경우 요거 그냥 가지고 와서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미디안 값이 1.2에서 1.6 정도가 돼요. 얘는. 이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은 당연히 위에보다는 낮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 분자가 줄어들잖아요. 그쵸? 아무래도 인벤토리 쪽을 뺐기 때문에.
여기서 보는 거는 이제 이렇게 세 개니까 인벤토리를 뺐기 때문에 요 한 330 정도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인벤토리를 뺀 거죠. 그러면은 인제 얘보다는 훨씬 줄어드는데 시장에서는 중간값이 1.2에서 1.6 이고요. 시장에서 acceptable 하는 거는 뭐 대충 좋다라고 1.35 이상이에요. 1.35 이상이면은 좋다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인제 여기 보면은 이 위에가 더 좋은 건데 요 숫자로 보면은 퀵 레이쇼는 안 좋은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해 가지고 리퀴디티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이 회사가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필요한 걸로 보시면은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인제 숏텀 인제 그 리퀴디티로 하는 거요. 롱텀으로 보시면은요. 가장 하는 게 뎁 레이시오예요. 뎁 레이시오는 인젠 저희가 봤을 때 가장 많이 쓰이는데 뎁 레이시오 있어 가지고서는 S&P 500의 미디안이 1.0에서 1.5 예요. 매뉴팩처러 쪽에서는 0.8 정도가 나오고요. 테크 산업 쪽에서는 한 0.5 그리고서 굉장히 잘 나오는 데는 한 30% 0.3 정도가 나와요. 0.3 정도. 고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에셋하고 에퀴리 그러니까 요게 인제 자산을 갖고 인제 비교를 하는 건데요. 여기가 에셋이 있고 라이빌리티가 있고 에퀴리가 있다 이거죠.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에 대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시기별로. 그러면은 뭐냐 하면은 밑에 인제 asset to equity라고 그러면은 equity를 가지고 asset을 얼마만큼 asset 중에서 equity를 가지고 얼마만큼 이 회사가 잘 운영을 하냐. asset to liability하고 total asse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얘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많이 보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아까 말씀 얘와 얘와의 비율이에요. 이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와 얘와의 비중을 어떻게 이 앞에서 안에서 매뉴팩처러 아니면 그 어카운팅하고 파이낸스 디파트먼트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 이거에 따라서 비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라이빌리티가 이제 조금 더 높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제 자기 자본보다는 밖에서 돈을 빌려오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1.0에서 1.5 정도 되면 억셉터블 하다는 거예요. 여기 미디안 값이. 미디안 값이. 그리고서 그냥 뭐 이 정도 되면 억셉해요. 1.0에서 1.5 정도라 그러면은 시장에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디가 좋다기보다요. 여기는 이제 그 미디안 값이 없고 억셉터블 하다 그러면은 1.0에서 1.5 정도예요. 5 정도고요. 이게 오버 2 이상은요. 안 좋아요. 이게 안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non acceptable로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빚이 넘다고 너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non acceptable이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하는데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이제 너무 뭐 이게 이자가 싸고 이렇다 그러면 이것도 acceptable하게 되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over 2% 같은 경우에는 레어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는 거는 하는데 왜 얘를 보냐? 얘와 얘를 가지고 스탁 스크리닝 하는 거예요. 스탁 스크리닝 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를 보냐 하면은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로스 마진이 얼마만큼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그로스가 어떻게 될 거냐를 보고 지금 현재 파이낸셜 스테이먼트에서 에셋하고 라이빌리티 보니 니네가 현금이 어느 정도가 있고 그다음번에 인젠 이 라이빌리티하고 에키니까 데프트 투 에킬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데프트 투 에킬이라고 그래 가지고 얘가 어느 정도가 됐냐. 그러니까 요거에서 또 롱텀 라이빌리티 투 에킬이라고 그래 가지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라든지 보면은요. 롱텀 그 라이빌리티가 많은 게 좀 더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롱텀을 하면 안정적으로 돈을 빌렸다고 그러는. 근데 이게 다 시기마다 좀 달라요. 어느 게 정답이 있다고 얘기 못 하고요. 그렇게 돼 있고 프라이빗스테이블리티라면 리턴 온 에셋하고 리턴 온 에퀴리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기보다는 이 리턴 온 에퀴티를 많이 쓰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요. 넷 인컴, 돈 남은 거. 그러니까 왜냐면 순이익이 리턴이라고 그러는 것은 리턴은 무조건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을 그 쉐어홀더 에퀴리로 나눈 거죠. 그럴 때 몇 프로가 나오냐, 몇이 나오냐 뭐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퍼센트로는 잘 얘기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요. 이런 숫자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리턴 온 에퀴리. 한 매년 한 15% 정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 정도면 되고요. 그로스 마진, 오퍼레이팅 프로핏 마진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서 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뭐 넷인컴하고 뭐 이제 ROI하고 ROE 다시 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렇게 쑥 보시면 아 이게 이런 구조구나. 이렇게 나오는구나를 한번 보시라고 제가 이거 급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했었어요. 우리 4대 관점을 보면은 이제 앞으로 그 기술적 지표만 남았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다음 시간에 웜업을 보면은요, 우리가 가격 방향 예측을 하는데 이 프라이스 액션하고 우리 발륨하고 볼리틸리티가 있어요. 프라이스 액션에서 가장 중요한 트렌드인데 뭐 인덱스랑 똑같이 하이어 하이 하이로 로어 로 로어 하이가 되고 지지선 저항선이 되고 채널이라는 걸 만들게 돼요. 이거는 뭐냐 선 그리기예요. 선을 누가 잘 그릴 거냐. 그리고서 요 또 저항선 선뿐만 아니라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고요. 거기 있어가지고 우리가 브레이크아웃 밸리데이션 할 거예요.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브레이크아웃이 이렇게 주식이 있을 때 위로 올라가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는 거냐. 플래그식으로 돼 있어가 왜 플래그식으로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냐, 이렇게 올라가다 이런 식이냐. 이건 차트 패턴이고 브레이크아웃이 될 때 발륨이 얼마만큼 해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밸리데이션 할 때 이 요거는 이 발륨하고 볼레틸리티로 보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요. 근데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하실 때는 기초 과정에서는 음 여기만 커버가 될 거예요, 아마. 이 발륨하고 볼레틸리티에서는 인덱스는 커버를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걸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쫓아오지 못하세요. 제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RSI, 세계 책에 난 세계 RSI, 그 슬로우 스토캐스틱, 그 맥디예요. 요거 세 개만 있으셔도 충분해요. 기술적 지표를 막 배우면서 차트를 배우고 이러실 때 보면은 막 아는 사람들에서 화려하게 이것저것 막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그거는 차트 위주로 차트를 공부하신 분들 은 이제 그 상황에 맞춰 가지고 이 차트 보여주고 저 차트에서 기술적 지표를 보여주는데 이 좀 고수가 되면 될수록 있잖아요. 얘밖에 안 봐요. 그리고서 필요하면은 이동평균선 좀 보고 기술적 지표도 잘 안 봐요. 보면은 뻔히 이제 몇 개가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고 이제 지금부터 한 30분 정도 해가지고 요건 설명드린 거 다음 시간에까지는 이렇게 레벨 1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핀비즈 가지고서 아, 여러분들하고 요걸 한번 봐볼게요. 자, 핀비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스탁스 맨 처음에 핀비즈를 딱 들어오시면은 제가 요것도 제거를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무료 버전으로 쓰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렇게 광고가 막 나오게 돼요. 스탁 스크리너 기능으로 가서 보시면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여러 개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디스크립트 하게 되면 익스체인지가 뭐냐 우리 배웠죠. 그리고서 이제 마켓 캡이 어떻게 되고 어닝 데이트가 더 타겟 프라이스가 어떠냐. 타겟 프라이스가 지금보다 만약 들어가지고 한 20%가 어버브다 이런 쭉 나와요.
얘를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이 마켓 캡을 높은 것부터 보게 되면은 벌크셔, 비자, 뭐 이제 뭐 메스터카드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11월 18일에 그걸로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지금 나온 회사들은 요즘에 무지하게 떨어진 회사들이에요. 아시죠? 이 페이팔, 비자, 메스터카드, 바바 무지하게 떨어져. 디즈니도 떨어졌잖아. 여기를 들어가는 게 좋은 타임, 라이트 타임이냐, 롱 타임이냐. 그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죠, 아무래도. 기초 과정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타겟 프라이드 20% 업이다. 이건 왜냐면 서칭을 하는 거지. 이게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밸리데이트 하는 건 아닙니다. 디비던드 일드도 있고 플롯도 있고 여러 가지 여기 나오고요. 여기서 펀더멘탈 쪽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을 때요. 8,400개에서 P가 이제 뭐 지금은 높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에서 S&P 500가 저번에 보니까 한 20, 한 7 정도 됐었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지금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극과 극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 레인지를 준다고 하는 것 시장보다 낮게. 그러면 20보다 높고 30보다 낮은 애를 찾는 거죠. 여기서. 요게 하면은 S&P 500보다 낮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가치주라고 아니면 저평가 주식이라고 한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거기 보시면은 애플이라든지 구글, 페이스북, 홈디포 얘네가 큰 주식이지만은 P로 봤을 때는 S&P 500보다 낮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뭘 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일단은 제가 가장 좋아하고 보는 건 우리 여기서 보면 지금 그로스 마진이 몇 프로냐? 그로스 마진 있죠. 그로스 마진이 최소한 우리가 하이 50% 이상은 돼야 돼요. 그럼 요게 없을 때와 있을 때, 없을 때는 521개가 나와요. P 레이쇼가 우리가 이 저평가된 주식이라고 해요. 그 그로스 마진이 그래도 좋아야 되고 50%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오퍼레이팅 마진 하지 말고 넷 프로핏 오퍼레이팅 마진하고 넷 프로핏 마진을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엑셀을 다시 한번 켜서 볼게요. 가끔 가다가 대부분의 케이스는 아닌데요. 가끔 가다가 이 넷 프로핏 마진 있잖아요. 인터레스트 익스펜스라든지 이쪽에서 난 오퍼레이팅 인컴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오퍼레이팅 프로핏이 돼야 되는 난 오퍼레이팅 프로핏 해가지고 뜻하지 않게 어디선가 이제 꽁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팅 프로핏은 거의 여기서 보면 20%가 아니라 거의 한 2, 3%인데 갑자기 어디서 똥돈이 뭐야 그냥 꽁돈이 생겨가지고 넷인컴이 20%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파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50%, 넷 프로핏 마진이 한 25%라고 하고 그러면은 57개가 남아요. 그리고서 여기서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 하이라고 치면은요. 42개가 남아요. 그럼 여기서 애플이 없어졌네요. 어디서 애플이 없어졌는지 볼까요? 여기서도 그러면 애플은 오퍼레이팅 마진이 25%, 애플이 여기서부터 없었나요? 아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로스 마진이 50%가 안 되나 본데요. 그렇죠. 앱, 그로스 마진이 커렌 레이쇼 프라이핏이 25%. 그럼 여러분 그 애플 한번 눌러보세요. 애플의 그로스 마진은 41.8, 오퍼레이팅 마진이 29.8, 프라핏 마진이 25.9예요. 그러면 스트릭트하는 기준에 의해 가지고 애플은 안 나와요. 그런 거를 한번 찢어 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은 이게 애플이라고 하더라도 50%가 안 되는구나. 여기서 얘기하는 하이 해가지고 내 프로핏 마진은 이렇게 해가지고 하이로 했더니 42개 기업인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여기를 딱 보니까 나는 그래서 테크놀로지가 제일 좋아. 이렇게 보시면 다시 디스크립티브 가셔가지고요. 인더스트리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테크놀로지로 가는 거예요. 테크놀로지라든지 여기서도 굉장히 많아요, 밑에. 그럼 섹터로 보시는 거예요. 인더스트리는 너무 많으니까. 섹터로 가셔가지고 테크놀로지.
보시는데요. 자, 페이스북하고 구글은 테크놀로지 회사가 아니에요.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여기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방송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구글하고 페이스북을 테크 회사로 보는데 인터넷 회사는요 커뮤니케이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커스텀 누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테크놀로지 그래서 뭐 요렇게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컨슈머 사이클리컬 이거는 컨슈머 디펜시브는 컨슈머 스태플스라고 그러고 사이클링 컨슈머 디스커셔널이라고 그래요. 요렇게 세 개를 잡았다고 쳐봐. 테슬라는 어디다? 컨슈머 사이클리컬로 나와. 지금 테슬라는 테크 기업 아닙니다. 테슬라는 컨슈머 디스커셔널리로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딱 하면 15개 회사가 나오는 거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퍼포먼스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 펀더멘탈이 좋다고 주식이 고평가가 듣는 건 아니다. 그럼 여기서 왜 그런지를 한번 찾아가 봐야 되는데 시장에서 아무리 성장성이 좋도 과거에 안 좋기 때문에 버리는 회사들도 많아요. 자, 그럼 forward P가 30에서 20이라고 그러면 얘보다 적어야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forward P 보면은 다 얘보다 적어요. 높은 애는 이제 빼버리면 되는데 뭐 다 해가지고 대부분 적고 여기서 큰 애는 안 보여. 그러면 그냥 뭐 이제 크라이테리아는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요즘에 잘 안 맞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EPS 그리고 넥스트 이어, 넥스트 5 이어 하는데 넥스트 5 이어에 뭐 한 20%씩 증가한다고 내볼게요. 그러면은 딱 5개만 남는 거예요. 구글하고 페이스북 그리고서 KLAC 여기는 이제 KLA 코퍼레이션 그리고서 이제 테라다임 그리고서 이제 이 친구는 제가 모르는 회사 왜냐하면 저는 자금 회사는 잘 몰라요. 자금 회사는 제가 굉장히 찾아서 보는 그럼 요 4개 회사만 여러분들한테 괜찮은 거예요 여기까지. 그럼 얘를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베이직 해가지고 기능을 한번 한눈에 딱 보시면은요. 요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아, 구글이 알파벳이고 미국이고 인터넷 컨텐츠 앤 인포메이션이고 마켓캡은 뭐 트릴리언으로 넘어가고 P는 28, forward P 26. forward P가 더 작아야 되니까 오케이. PEG 1.18이네. 저번에 레이저가 2 많다 그런데 PEG가 1.5 미만이면 되게 괜찮은데 괜찮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뭐 쇼플럿도 이게 1% 정도 적으면 괜찮거든요. 그리고서 뭐 이렇게 있고 에버리지 발륨도 1.46 밀리언, 20 밀리언. 그리고서 뭐 1.5 하면은 이 거래량이 한 2천만 주에서 3천만 주, 마이크로소프트는 5천만 주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아직 기억은 안 나요. 그 정도면은 괜찮아요. 그리고서 이제 보시면은 EPS 디스 이어 27%, 뭐 넥스트 이어에 뭐 2.9%, 5, 뭐 5년 뒤에는 20% 이러면 아 괜찮겠구나 라고 보시면서 가시고 얘가 지금 가격이 2,996불, 3,000불인데 3,200까지 본다. 그럼 앞으로 한 7, 8% 정도가 더 남아 있구나. 페이스북은 지금 336인 9인데 지금 400이군. 더 올라갈 수 있겠네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차트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보셨을 때는 이게 이래 떨어질 것 같지만은요. 얘는 지금 이 채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어렸어요. 페이스북, 구글은요. 여기는 올라갔다가 채널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뚫고 가야 되는데 뚫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온다는 소리예요. 어딘가 내려오다가 어디서 또 지지선 저항선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데 막 지지부지하게 언젠가 브레이크아웃이 되는 그 포인트를 찾아가야 돼요. 페이스북은. 이렇게 KLA 그룹 인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렇게 해서 브레이크아웃이 됐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나중에 책에 보면서 이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이 가격의 폭이. 언제가 얼마만큼 될 줄은 기한은 몰라요. 근데
알고리즘에 이만큼 돼 있을 때 이만큼 올라가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또 팔게 돼 있고 뭐 이런 식이 돼요. 자, 요렇게 해가지고 보시는 거고요. 테라다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브레이크아웃이 기가 막히게 나죠. 그래서 툭 치고 올라갔어요. 자, 그럼 테라다임을 한번 여러분, 테라다임은 저희가 방송 뭐 저쪽 할 때 몇 번 이제 많이 설명을 드렸던 회사인데요. 테라다임은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자, 얘를 이제 뭐 밑에 인덱스 같은 경우 안 보고 얘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데이로 하는 거, 요 나중에 설명을 하겠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쟤처럼 해가지고 선을 잘 그려야 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지지선, 저항선을 그릴 때는 수평선을 그리는 게 제일 좋아요. 수평선을 그릴 때, 요거는 다음 시간에 더 할 건데, 오늘은 그냥 맛보기를 해드릴게요. 저기, 펀더멘트도 같이 하기 때문에요. 그럼 여기서 봤을 때 얘기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정도 건드리면 이게 지지선이나 저항선이 된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하이어 하이 하이어를 로보해면서 거기 이제 밸리하고 픽이 있었을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요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제 핀비즈처럼 요렇게 그리는 방법이 하나 브레이크아웃이 됐네요. 저 같으면 한 요 정도를 요렇게 그려요. 요렇게 해가지고 채널을 저는 좋아해요. 왜냐면 뭐가 맞는다 틀린다 해보니까 이게 참 잘 맞아요. 이 사선보다 두 개를 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봤었을 때 책에서 얘기한 대로 요만큼에서 요만큼이 브레이크아웃이 됐어요. 그럼 이만큼에서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보통. 그럼 지금 맥스예요.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칼같이 그리면은요. 이거 하기 전에 아시는 제가 옆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저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제가 넣는 주식 아니면은 대부분 막 거의 처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올라오는 경우에는요. 여기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금액이에요. 되게 차트가 재밌는 게요. 자, 여기서 이렇게 저항이 걸려가지고 내려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면은 아무도 모르죠. 시장에서 이만큼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를 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요, 대부분 요 안에서 요렇게 해서 컨sol리데이션이 일어나요, 항상. 이게 컨sol리데이션을 일어나는 것이 어큐뮬레이션이 되냐, 디스트리뷰션이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큐뮬레이션이 되는 거를 뚫고 올라갔더니 발륨이 팍 늘어요. 보통의 경우에는요. 얘도 한번 발륨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지. 발륨이 없어졌네요. 발륨. 자, 여기 보시면 올라갈 때 이렇게 확 뚫고 올라가죠. 이렇게 확 뚫고 올라가는 그리고서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무빙 에버리지가 있는데 무빙 에버리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있다가 확 올라가는 게 파는 순간에서도 이렇게 높아지면은 그날의 거래량이 보통 때보다 높으면은 빨간색이면은 이제 하락하는 날이 이렇게 많아지면은 이제 거래량이 털리는 양이고요. 이렇게 올라서 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지금 이익 실현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서 이제 디비던드도 곧 주기 때문에 0.1이지만 0.1을 주면은 주식에서 그 가격을 빼간다. 그래서 배당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단점, 여러분의 배당주는 여러분들의 주식에서 돈을 뺏어 주는 것이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내 주식은 30% 떨어졌는데 배당 얼마 뭐 3% 4% 하는 것 때문에 안 팔고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 굉장히 바보 같은 사람들이에요. 내 주식이 30%가 떨어지는 건데 배당 그 1년에 3% 준다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이너스 27%는 어디서 가지고 오려고요. 배당주도 사람들이 굉장히 설명을 이상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배당 주면 굉장히 뭐 인컴이 온다고 그 인컴 다 당신의 본전은 다 나갔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 이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펀더멘탈 같은 경우는 테라다인을 다시 해 가지고 테라다인의 펀더멘탈을 다시 보러 많이 모르시면은 테라다인 해 가지고 이 캄페인 여기서 누르시면은요. 이 이거 회사로 가는구나. 음. 음. 펀더멘탈을 볼 수가 있는 거야. 펀더멘탈을 보면 그로스 마진 60%, 오퍼레이팅 마진 32%, 프로핏 마진 27% 예요. 우리 이미 이거를 다 해 가지고 골랐잖아요. 좋은 회사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스테이먼트를 들어가서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싶은 걸 보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퍼센티지로 보는 게 좋겠어. 그러시면 요로 가셔 가지고 아니 아까 그 테러다인 요로 가시면은요. 여기 맨 위에를 누르시면은 요 밑에 점점 내려 키 스택 이 그냥 통계 자료. 그러면 에버리지 발륨이 1.23 밀리언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디비던드 일수는 0.26% 뭐 이 정도면 억셉터블한 1% 2% 이렇게 주는 회사들 별로 없어요. 자, P/E 28.54. 괜찮네. 나쁘지 않네. 그렇게 보시면 돼. 어닝도 보시면은 요게 회색은 에스티메이시고 녹색은 액츄얼이에요. 그러면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근데 인제 여기서 어닝이 점점 내려오는 걸로 돼 있어요. 이번에 너무 높았다 이거죠. 다음은 1월 27일이다. 그때 어닝이 지금의 1점 액츄얼이 지금 1.59인데 다음에 보는 거 1.29이에요. 줄어들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주식이 떨어지겠죠. 시장은 당연해요. 단순히 떨어져요. 인컴 스테이트먼트도 보시면은 파랑색은 레베뉴예요. 녹색은 넷인컴이에요. 프로핏 마진은 위에 있어 25.12% 보기 좋죠. 월 파이낸셜로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안 보셔가지고 제가 예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서 보시 오퍼레이팅 인컴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가면 뭐가 많다? 프리캐시 플로우가 많은 거예요. 보기 좋잖아. 한 번에 다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인컴 스테이먼트를 가겠습니다. 인컴 스테이트에서 그로스 프로핏 누르면은요. 요게 나와요. 노란색으로. 오, 괜찮네. 나는 쿼러로 보겠어. 오, 괜찮네. 그럼 뭘 볼 수가 있어요? 그로스 프로핏의 트렌드가 있어요. 이 트렌드로 쿼러로 보는 이유는 시즈널리티가 있는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얘가 토탈 레베뉴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눌렀어요. 그러면은 코스트가 나옵니다. 코스트가 요 색으로 변해요. 여긴 뭐 2분기에 코스트가 많이 들었네. 모르죠. 뭐 때문인지. 그럼 여기를 해서 서브를 눌러요. 디프레시에이션 어머타이즈는 대부분 감가상각이 됐죠. 그럼 아더 코스트 굿솔드가 나와요. 뭐 그러려니 해가지고 툭 누르면은 코스트 오브 굿솔드 여기에 아더 코스트 굿솔드 퍼센티지가 여러분들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퍼레이팅 SG&A 익스클루드 COGS니까 이건 뭐예요? SG&A가 되겠죠. SG&A 하면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우리 코스트 오브 굿솔드가 제일 많고 그다음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럼 이거 다 귀찮아 한 번씩 따는 없어져요. 그럼 그로스 프로핏하고 토탈 레베뉴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그다음에 뭐 보냐? 넷인컴이 보여줬죠. 넷인컴 여기 지금 해가지고 이거 넷인컴 이렇게 딱 했었어요. 그쵸? 그래 넷인컴 보기 전에 우리가 그러면은 레이저가 이게 EBIT라는 게 어디 있을까?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난 오퍼레이팅 인컴을 보시면 돼요. 오퍼레이팅 인컴 요렇게 해가지고 나쁘지 않네. 그 넷인컴이 여기인데 여기 다시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누르시면은 순서대로 나올 수가 있어요. 요게 요렇게 있는데 얘 누르고 얘 누르면 순서로 쪽쪽쪽 나오는 거예요. 작으니까 맞겠죠? 레베뉴, 그로스 프로핏, 오퍼레이팅 인컴, 넷 인컴이란 말이죠. 그럼 퍼센티지를 안 봐도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Q2보다 줄었네, 매출이. 그렇죠. 가시면 돼요. 그리고서 여기서 이제 뭐 여기 EBIT하고 EBIT DNA가 다 뭐 없애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 EBIT 놓는 거 EBIT. 왜냐?
인터레스트하고 텍스 내기 전이니까 순수한 영업이고 그 다음에 이 넷인컴을 내는 거예요. 세금 내면 나쁘지 않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럼 밸런스 시트로 갈게요. 밸런스 시트로 가서 토탈 라이빌리티가 있던 얘하고 있으면 똑같아야 된다 그러죠. 똑같아요. 그쵸? 똑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토탈 에셋에서 토탈 라이빌리티 얘를 빼고 토탈 라이빌리티 쉐어홀더스 에퀴리를 볼 때 토탈 라이빌리티하고 에퀴리를 보면 퍼센티지가 나올 거잖아요. 그쵸? 이게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게 나오죠? 2.182, 1.27, 1.5 똑같은 한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이게 이상하네요. 3.43 그림에서는 1.44, 2. 그거서 같아야 되는데 다르죠. 근데 숫자는 맞아요. 3.44하고 여기 1.49, 2.2니까 가져야 되는데 뭔가 지금 좀 이렇게 그래픽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는 거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가지고 이제 뭐 커렌 레이쇼를 보고 싶다. 그럼 토탈 커렌하고 토탈 커렌 라이빌리티를 보면 되죠. 이 어떻게 퍼센트가 돼 있냐. 요거를 보시는 거예요. 높겠네. 왜? 분모는 커렌 라이빌리티고 위에는 커렌 에셋이니까 회사가 좋겠구나. 돈을 많이 버나 보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캐시플로우도 여기서 다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캐시플로우 오퍼레이팅에서 뭘 빼면은 프리 캐시플로우다? CapEx, 캐피털 익스펜디처 딱 빼면은 캐시플로우 프리 캐시플로우 많이 벌겠네. 그 프리 캐시플로우 찾으러 가시죠. 프리 누르면 돼. 그렇구나. 한눈에 보이시죠, 이제? 한눈에. 여러분들께서 이거에서 안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캐펙스가 뭐 썼어 이거 다 안 보셔도 돼요. 여기서 펀드 프롬도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이거 저기 팩트셋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뭐랄까 그 데이터를 제일 정확하게 해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팩트셋 쓰려고 그러면 한 달에 2, 3천 불 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쓰면 이 좋은 자료가 다 나오는 거예요. 미국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정보는 정말 무한정 좋은 정보 되게 많아요. 싼 건 비지떡이야. 가짜는 안 줘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좋은 자료를 굉장히 싼 값에 주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일 좋은 거를 내가 어떻게 활용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활용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공부를 안 하고 그 다음번에 봐도 모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따다다다 얼마나 좋아요. 좋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통계, 스태티스틱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러지만은, 자, P 레이쇼를 보면 28.53이에요. 아까 시장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했을 때 27 정도가 S&P 500라도 그랬죠? 모르시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S&P 500, PE 쓰면 딱 나와요. 그러면 두 군데로 가는데, 여기 멀티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가면은 여기서는 여기 나오거든요. 29.63. 옛날에 이제 민하고 미디안이 나오는데 이게 100여 년이 넘는 거예요. 이거는 미니멈이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시장이 나올 때부터 해도 미디안했기 때문에 되게 정확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무튼 S&P 500 PE 레이쇼는 29.63입니다. 그렇죠? 그리고서 2008년에 버블 날 때 이렇게 올라가고 저번에 버블 날 때도 닷컴 버블 날 때도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때도 굉장히 버블이라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잘 뚫어들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을 때 38, 39까지 갔었습니다. 10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되게 올해 되게 운이 좋은 게요. 이 큰 조정이 없이 조금씩 해서 순환 로테이션이 가고 있어요. 보통 역사적으로 미디안 가격이 14.87, 민 가격이 15.97인데 올랐기 때문에 20 정도, 20에서 25 정도가 되면은 스테이블하게 가는 거예요. 25 정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29.63이다. 여러분들께서, 그럼 여기 어디쯤이 이제 이것보다 낮으니까 괜찮네. 야, 그러면 아까 또 뭐 했어요? 해가지고 우리 리턴을 ROE 했죠. ROE 하니까 15% 넘네. 괜찮죠. ROI도 있고 크로스 마진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시면은 이제 요것도 이제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해서 봤었잖아. 이거 통계니까. 리퀴디티 레이셔, 퀵 레이셔, 커렌 레이셔.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자산이 많기 때문에. 라이빌리티가 미안합니다. 오늘 컨디션 되게 안 좋네. 미안해. 제가 이런 거 잘 실수를 안 하는데. 자,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왜냐하면은 자산이 위에 있고, 이 퀵하고 이 커렌 레이셔는 분모의 라이빌리티예요. 분모의. 그러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괜찮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솔벤시 레이셔는 뎁트 에셋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요거 봤었잖아요. 그럼 얘는 이렇구나라고 보시면서 이 비교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해 가지고 하는 거고 아까 인제 책에서 보는 식으로 해 가지고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제가 인제 여러분들께서 책으로 보는 게 되게 인제 좀 있는데요. 제가 특이한 거를 좀 보여 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음 따라가서 하시면은 굉장히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했던 거랑 좀 다른 게 있어요. 제가 인제 보는 것 중에서 보면은 얘도 성장형 주식인데요. 한번 뭐 찾아보죠. 얘를 가지고 여러분들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를 거예요. 요때하고 이렇게 돼서 어 얘를 먼저 해 가지고 성장형 주식 선택해 가지고 한번 볼게요. 반으로 줄여 가지고 보겠습니다. 여기 어디 보니까 막 나누는 거 어디 있던데? 잠시만요. 두 개. 아, 그리고 아야. 윈도우 11이 되니까 이런 기능이 다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맞나요? 얘가 이게 오는 게 아니라 얘가 일로 가고 그쵸. 이번이 일로 와야 되는데 P레이쇼. 자, 그러면은 이렇게 했어요. 자, P 레이쇼는 0 이상, 즉 수익을 내는 회사다. 그럼 P가 여기 있으니까 우리가 프로피터블 0을 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8,000개에서 3,125개 회사들이 있다는 얘기는 한 30% 정도가 수익을 낸다고 보시고 이 마켓캡을 여러분들이 좀 보기 편하시게 높은 데부터 볼게요. forward P가 이보다 작은 게 지금 P 평균이 이때 책했을 때는 21이었거든요. 지금 27이니까 얘보다 forward P가 작으면 되니까 아까 27이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20 정도로 아주 좀 과감하게 내볼게요. 1576개가 나왔어요. 자, EPS 매출 성적 분기별 10%로 해가지고 본다 이러면은 우리가 EPS 해가지고 분기별 쿼터 오브 쿼터니까 여기서 10% 이상을 이제 오르는 회사를 잡을게요. 그러면 945개 나왔습니다. 가격은 50달러 이상, 왜냐면 성장형이기 때문에요. 이게 50불 이상부터 이제 좀 뜨는 애들이 많아요. 358개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기간 보유량은 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인스티튜션 그게 나오거든요. 보통 보면 한 50% 이상이 되면은 이게 회사에서 저쪽 기관들이 많이 가지고 있구나라고 해가지고 좀 괜찮아집니다. 인스티튜셔널 트랜잭션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50% 이상을 찾으세요. 오케이. 없네요. 어이구야. 음, 그러면은 좀 낮춰보죠. 30% 이상. 지금 뭐가 좀 잘못 이거 인스티튜셔널 트랜잭션이고요. 아, 아닌데. 여기 있네요. 오너십. 죄송합니다. 정말로 컨디션 안 좋네. 자, 50% 하니까 300개가 나왔어요. 300개가.
자, 그 상태에서요. 평균 결연량이 20만 주 이상. 왜냐하면 에버리지 근데 보통 100만 주 이상 되면 좋은데 너무 많아도 안 좋고요. 너무 적어도 안 좋아요. 그래 가지고 커런 볼륨이 20만 주 이상 over 200K, 300K 보통 50만 주 이상 정도 된다면 158개가 나와요. 너무 많으면 안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요 다음 페이지를 봐 보시면은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나오고 그다음번에 여기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대형줄을 걸 거냐 중형줄을 걸 거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이제 158개에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마켓 캡을 보통에 있으면은 한 그 라지 그러니까 20 빌리언 이상을 해 주거나 10 빌리언 이상 해 주면은 좀 괜찮은 애들이 나와요. 제가 117개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고 만약에 성장형이라고 그러면은 50 빌리언 미만을 잡아 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앞으로 크는 회사들에서 74개에서 여기서부터 골라가시면 돼요. 성장형이라고 그랬을 때는. 아, 벌텍스가 나와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벌텍스가 회사가 굉장히 좋아요. 얘가 보시면은 이제 뭐 프라핏 마진이 뭐 얘 어마어마하게 좋은 회사예요. 의약회사인데. 의약회사인데요. 위클리로 보면 한때는 300불을 쳤던 회사예요. 300불. 작년 7월에. 그리고서 보시면은 이제 뭐 의약회사인데 제약회사인데 프라핏 마진 30%가 넘어요. 근데 주식은 점점 떨어져요. 자, 이제 이 회사가 왜 그런지를 제가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아무나 덥석 무시는 게 아니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게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랄까 시장을 보시면서 이게 우리가 올라갈 주식이냐 내려갈 주식이냐 봐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굉장히 항상 적자가 난 적이 없는 회사예요. 예전부터 거의 대부분 흑자를 춤추추 치면서 올라갔던 회사예요. 그리고서 신약 개발을 만든 이제 해고 됐었는데 의약회사의 특성은요. 음, 캐시플로우가 안만 좋아서 회사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 1편에서 보여드렸던 거 있죠. 요거 기억나시죠? 여기.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어떻게 된다라고 처음 시간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회사가 이제 그 이 벤처를 넘어가가지고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막 오르면은요. 지금 시장에서 이 친구는 요렇게 거꾸라진다고 봐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신약이 계속해서 캐시는 계속 이렇게 일정하게 나오는 거예요. 캐시는. 이런 애들은 캐시카우라고 합니다. 캐시카우의 단점은 성장성이 없다. 그래서 주식으로의 매력이 없다. 그래서 배당을 엄청 준다. 아니면은 여기서 뭔가 M&A를 해야 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런 걸 잘했어요. 여기까지 왔다가 방향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회사를 볼 때, 주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이것도 항상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주식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어느 지점에 있을까? 애플은 어느 지점에 있을까요? 애플은 아마 여기 있어가지고 지금 애플카 얘기하잖아. 이쯤에 있는 거야, 여기. 애플카를 찾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거. 테슬라는 이쯤에 있을지도 몰라요. 매출적으로. 근데 평가는 한 이쯤에 돼 있는 거죠. 마켓의 이제 평가는. 주식 가격은. 성장은 요 정도나 요 정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존은 저는 아직도 여기라고 봐요. 아마존은 앞으로 뭘 할지 모르는 어마어마한 회사라고 보는 거고요. GE, 뭐 코카콜라 다 이쯤에 있는 거죠. GE나 코카콜라는 이쯤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GE 내일 발표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뭐 스피노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갈라는 거. 라이프 사이클 익스텐션 시키는 거예요. 목숨 연장을 하는 거든 말이죠. 그래서 요거가 여러분들께서 보실 때 이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이게. 내가 투자하려는 회사가 어느 스테이지에 있나. 그럼 여기서는 벌텍스 같은 경우는 신약이
몇 개가 실패를 했는데요. 그렇게까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버려요, 시장에서는. 왜? 그냥 캐시카우네? 그럼 나 예전으로 가. 예전으로 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저번에 마지막 떨어졌던 지점이 여기가 한 174불 정도인데요. 그러면 예전에 곧 이 저항선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못 뚫고 내려왔더니 저항선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뚫고 다시 올라가니까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상태에서 지금 어떻게 갈 거냐는 고민은 나중에 또 책을 보시면은 채널에서 어, 요렇게 찾는 게 나아요. 여기서 요렇게 해가지고 짧게 요렇게 채널이 형성이 됐다. 그래 이 가격이 요만큼 브레이크아웃에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 오고서 여기서 무너지면 얘는 꼬꾸라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 채널이 이렇게 가가지고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다시 채널이 이런 식으로만 여기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패턴을 보는 이유는요. 아, 이게 이렇게 브레이크아웃이 돼서 못 가는구나.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이 right time to buy냐, right time to sell이냐, right time to short이냐, right time to long이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차트가 여러분들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이렇게까지 볼 때까지는 굉장히 해되고 또 하나는 차트를 보고도 여러분이 그걸 결정을 해서 여기에 의해 가지고 살 수 있을 거냐 없을 거냐 그건 nobody knows. 그건 아무도 몰라요. 저도 그거 하는데 시간 꽤 걸렸어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시는 거고요. 하나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실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은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턴어라운드 어닝 포커스예요. 어닝 포커스라는 거는요. 제가 테슬라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어닝에서 보실 때는 뭐 중형주고 뭐 2% 5% 하는데요. 여기서 뭘 봐주셨냐면 예전에는 마이너스가 됐다가 턴어라운드 되는 게 있어요. 그때는 이 퀵 레이쇼가 1.5 이하예요. 왜 1.5 이하냐? 보통의 경우에는 1.5 이상이 바람직하는데요. 턴어라운드 되는 경우에는 부채가 좀 많아요. 그동안 좀 빚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심하면 되시고요. 핀비즈 한 번 더 하고 오늘 방송을 끝마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 정도 보시고 있으시면은 별 무리는 안 할 거예요. 기초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제가 이제 소개시켜 드리는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계속 한번 해보셔야 돼요. 저도 저런 걸 찾느라고 여러 번을 해보거든요. 이제 아까 나온 대로 뭐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대로 대입을 한다 그러면은요. 중형주기 때문에 마켓 캡은 우리가 쓴 미디움이에요. 그렇죠? 금년 EPS 성장률은 5% 이상이에요. 여기 over 5% 그렇겠죠? 후년 EPS 성장 내년 그러면 얘를 10% 이상을 넣었다고 그러세요. 향후 5year 얘도 10% 계속해서 막 확 뛰지는 않아요. 보통 보면은요. 그래서 매출 총이익 그로스 프로핏이잖아요. 얘가 35%. 그리고서 퀵 레이쇼가 1.5 이하 언더 1.5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서 이게 debt to equity가 2.0 미만 즉 너무 많으면 안 좋지만은요 높아도 안 좋거든요. 커스텀으로 들어가서 그럼 어느 정도 매니지가 된 거고요. 그리고서 가격은 40불 이상
왜냐하면은 룰루레몬을 찾을 때 이런 경험, 룰루레몬 40불일 때 찾아가지고 지금 450불이잖아요, 거의 대부분. 그때 이렇게 찾았었어요. 그리고서 거래량이 어, 20만 주 이상. 자, 이렇게 하니까 6개가 나와요. 6개. 예티 나오고 요즘에 이제 다른 나오고 옛날에는 여기에서 앱스가 나와서 디지털 터바인 그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하던 ROE를 15% 이상 되는 애를 더 찾으면 좋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막 그래요, 이게. 요즘에 시장이 좋아서. 그럼 요렇게 4개가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그럼 마켓 캡이 보통 하면 이렇게 중형이에요. 밑에 이렇게 있어. 믿음에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마켓 캡이 2빌리언 이상 뭐 한 예를 들어서 뭐 20빌리언 미만 정도로 한다. 그러면 요 정도 회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이거를 봐주시면서 지금은 시장이 워낙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잡주가 여기서 걸릴 확률이 더 많습니다. 이게 막 이 턴어라운드 할 때라든지 막 이럴 때 막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게 좀 맞아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너무나 지금 주식이 뭐 묻지마식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 빼놓고는 대부분 뭐랄까 좀 시장에서 좀 외면받은 애들이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를 책에 나와 있다고 무조건이라기 보시다 보면은 이 상황하고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돼요. 볼 때는. 그래서 어닝 브레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왜 설명을 드렸냐면은요. 요거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테슬라가 어닝 시크에서 400불 갔다가 180불까지 쭉 떨어졌었어요. 제가 이때 260불에 600주가 있었어요. 한 13만 불 정도 가지고 있었었는데 중간에 한 400불 돼서 저는 다 갖다 버렸어요. 튀면서.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일론 머스크는 믿지를 못해. 정말 저는 이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지고 있었었는데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일론 머스크를 되게 좋아하는 분도 많지만 그때 400불 올라갔다가 180불 될 때 여러분들에게는 장기주를 했는데 이때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 마음고생을. 지금은 테슬라를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뭐 그만큼 또 벌고는 있다고 하지만은 이때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 경계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테슬라에 대해서. 여기서 테슬라가 왜 올랐냐? 적자 하다가 그래서 흑자를 한번 냈어요. 흑자를 한번 냈는데 흑자를 한번 냈어요. 그래서 400불까지 뭐 얼마 올라갔다가 뭐 펀딩 시켜서 쭉 올라갔어요. 제가 흑자를 내면서 들어갔어요, 얘를. 그래서 모델 3가 나오네 어쩌는 모델 Y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한 번 적자가 됐고 또 한 번 흑자가 나왔는데 딜리버리 넘버를 이 친구가 뭐 엄청나게 뭐 올려놨는데 한 몇천 대 못했어요. 시장에서 쭉 떨어뜨려요. 아이고 그런 거렇지. 이러면서 되게 비아냥거리. 야 일론 마스크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시장에서. 그러다가 2번 정도 맞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항상 하면 260불 있다가 다시 200불 내려오고 이러다가 마지막에 2019년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에요. 제가 그날 골프를 쳤던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이렇게 했으면 자동으로 이제 해가지고 쭉쭉 올라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 뭐냐면은 거의 한 3분기 정도에서 3분기, 2분기가 이 플러스로 변하니까 이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딜리버리도 좋아지고. 그리고서 1년이 되다 보니까 얘가 이제 한참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1400불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할 때는요, 가장 여러분들이 나는 턴어라운드 되는 기업에서 돈을 좀 많이 먹고 싶다. 그럼 얘가 제일 좋아요. 어닝 브레이크아웃. 그래서 여러 가지를 찾으시고 같이 주는 여러 뭐 한국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 좀 뭐랄까 같이 주는 잘못 고르시면 시장에서 버린 줄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라가는 이거를 잘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